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은 사랑니 발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아직 안 뽑은 사랑니가 하나 있는데 이게 참 고민이 많아요. 사랑니는 무조건 뽑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둬도 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랑니 뽑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많이들 하시죠? 당연히 모든 사랑니를 당장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안 뽑아도 되는 사랑니는 사랑니가 똑바로 잘라 있는 경우예요. 사랑니가 똑바로 잘 나와 있는 경우에는 칫솔질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셔도 돼요. 다만 충치가 발생하는지 염증이 있지는 않는지 정기적으로 검진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 뽑아도 되는 사랑니는 매우 깊게 매복된 사랑니인데요. 이런 경우 아주 깊게 매복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적습니다. 뽑으려면은 고유삭제량도 많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이런 사랑니의 경우에는 일단 지켜보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럼 발치가 필요한 사랑니는 어떤 경우인가요? 위치나 모양으로 인해 치아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발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부분적으로 나와 있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삐뚤게 나와 있는 사랑니 있죠? 이런 사랑니의 경우에는 관리가 어려워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충치까지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뽑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발치를 미루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사랑니 발치를 미루면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주변 치아까지 충치가 발생해서 사랑니만 뽑으면 되는데 앞에 치아 썩어버리면은 앞에 치아까지도 충치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랑니 주변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앞에 치아 잇몸뼈를 녹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사랑니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골수염까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주의해서 뽑아주는 게 좋죠. 네, 그렇다면 사랑니를 뽑아야 하는 경우 발치 과정이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발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네, 사랑니 발치는 크게 5단계로 나눠보시면 돼요. 절개, 고유삭제, 치아 분할, 발치, 봉합입니다. 환자분의 사랑니 상태에 따라서 일부 단계가 생략되기도 하고요. 그럼 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사랑니 발치하기 위해서는 잇몸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복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개 없이도 발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잇몸 아래에 깊이 묻혀있는 사랑니라면 잇몸을 절개해 치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고유삭제와 치아 분할인데요. 사랑니가 뼈에 묻혀있거나 신경에 가까운 경우 뼈의 일부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기모터 핸드피스를 사용하거나 임플란트 엔진을 사용하면 고유삭제나 치아 분할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통증도 덜할 거고요. 특히 어금니 안쪽 접근이 아주 어렵죠.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치과에서 사용하는 90도 핸드피스가 아닌 45도 핸드피스라고 하는데요. 사랑니 발치 전용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 핸드피스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사랑니를 더 빠르고 수월하게 발치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출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혈제를 삽입하고 발치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봉합을 해주면 됩니다. 절개부터 봉합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되네요. 그런데 사랑니 발치는 잘하는 치과로 가야 고생 안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랑니 발치에 전문 진료 영역이 있는 건가요? 네, 사랑니 발치는 치과 중에서도 구강암면외과의 전문 진료 영역입니다. 사랑니가 뼛속 깊이 매복되어 있거나 신경과 가까운 경우 발치 과정에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정확한 진단과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죠. 그럼 원장님, 지금까지 사랑니 많이 뽑아보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사례 있었을까요? 네,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젊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다른 치과에서 오른쪽 아래 사랑니를 발치할 때 너무 아프시고 힘드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수면 마취로 남은 사랑니 3개를 한꺼번에 뽑아달라고 찾아오셨는데, 위에 사랑니 2개는 주변에 물혹이 생긴 걸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아래 사랑니는 뿌리가 신경과 매우 가까이 붙어 있어서 발치 과정에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는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그렇다면 발치 과정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됐겠네요. 네,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CT를 촬영했고요. 그래서 위험한 해부학적 구조를 미리 인지하고 사랑니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수면 마취를 하고 수술 시에 촬영했던 CT 이미지를 통해서 위험한 구조물을 피해가며 사랑니를 빼드렸어요. 사랑니 발치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경우였고, 저번에 치료할 때도 사랑니 발치 때문에 매우 힘드셨다고 했던 분이라 제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음날 소독할 때 보니까 신경 손상도 없었고 아무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셔서 너무 보람찼던 경우입니다. 그럼 보통 사랑니를 발치하면 통증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일반적으로 통증은 발치 후 2-3일간 가장 심해요. 그 이후에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매복된 사랑니나 복잡한 발치의 경우에는 통증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덜 아프고 빨리 나을까요? 일단은 치과에서 처방해드린 약을 잘 드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찜질도 붓기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발치 후 48시간 동안은 한 번에 10분 정도씩 냉찜질을 좀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48시간 이후에는 15분씩 온찜질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상처 부위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진통제 외에도 자연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랑니 발치 후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아요. 죽이나 스무디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섭취하면 상처 부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영양을 공급할 수 있겠죠. 또 바로 운동하시거나
걷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어주셔야 회복도 빨리 되시겠죠? 그럼 발치 부위를 너무 세게 헹구거나 간혹 빨대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꼭 주의해 주셔야 돼요. 발치 부위에 강한 압력을 주면 상처 부위에 피떡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피떡은 상처를 보호하고 치유를 하는 것을 돕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발치 부위에 자극을 줘서 피떡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 회복을 지연시킬 수가 있어요. 결국 발치 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 통증 관리를 잘하면 회복도 훨씬 빠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사랑니 발치 후에도 말씀해드린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